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후 빈곤층의 73%가 자녀 교육비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이 독거 노인보다 2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통계가 그냥 숫자로만 다가오셨나요?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닭갈비집을 운영하던 한 남성이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재산의 80%를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후 65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녀에 대한 과도한 희생의 위험성과 노후의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임도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닭갈비집을 운영하던 임도희 씨는 매일 줄 서는 손님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줄지어 들어왔고 주방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런 어느 날 아내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인 두 아들을 서울로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서울로 보내면 어떨까요? 제주도에서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어요. 지금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말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자식 둘 다 서울대 보내자라는 결심으로 그동안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로 강남에 아파트를 전세 내고 아내와 아이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매달 번 돈의 대부분을 서울로 보내며 혼자 제주도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 가족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 들어와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혼자 잠들어야 했거든요. 그래도 임도희 씨는 버텼습니다. 내 자식들은 꼭 서울대 가게 해주겠다는 생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통장 잔고 확인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생활비를 서울로 보내야 했으니까요. 빚도 조금씩 늘어갔지만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전화해도 항상 학원 가요, 지금 공부 중이에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공부가 힘들 테니까요. 그렇게 임도희 씨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닭갈비 장인에서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자동 인출기가 된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요. 16년 동안 설거지하다가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나서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잠들기 전 빈방을 보면서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두 아들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가게 매출이 줄어들 때면 사채까지 써가며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고 2년 뒤엔 작은 아들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을 돌리고 닭갈비를 공짜로 대접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법학 전문대 학원을 준비하는 큰 아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작은 아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임도희 씨의 가게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죠. 아내는 전화로 적극 권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오세요. 애들도 다 컸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요. 그 말에 망설임 없이 가게를 넘겼습니다. 16년 동안 쓸쓸했던 저녁 식사들, 텅 빈 집에서의 외로운 밤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구나. 서울행 비행기를 타면서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 얼굴 보며 밥 먹고 주말엔 다 같이 영화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그리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을요. 16년이라는 세월이 가족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새신랑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요. 아이들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
식탁에 앉아 첫 식사를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TV만 보더군요. 학교 생활을 물어봐도 바빠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상상했던 가족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에게 방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코골이가 심해서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죠. 전에는 그런 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살아서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아침이면 혼자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익힌 요리 실력으로 맛있는 아침을 차렸죠. 하지만 아이들은 학원 가봐야 해요라며 건성으로 한 숟가락 떼고 나가버렸고 아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했더니 큰 아들은 로스쿨 준비 때문에 바빠요. 작은 아들은 친구들과 약속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니 다음에 가요라고 하더군요. 결국 혼자 영화관에 가서 2시간을 때웠습니다.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에 있으면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아내는 매일 밤 친구들과 통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어디론가 외출했고요. 마치 그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들 방에 들어가려 했더니 노크 좀 하세요라며 화를 내더군요. 큰 아들은 아예 그의 카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제주도에서 혼자 살 때보다 더 쓸쓸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말이죠.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바빠요 같은 말만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들이었는데 말이죠.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됐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이런 생각만 반복했죠. 밤이면 베란다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만큼은 제주도가 그리웠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그가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내와 친구의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까지 받으면 우린 걱정 없어. 그동안 빼돌린 것도 있잖아.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응할 거야. 원래가 겁쟁이라.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16년 동안 매달 보냈던 수백만 원 가게를 판 돈.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는지, 왜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왔는지 말이죠. 다음 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명의의 부동산과 통장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도장을 위조해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한 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왜 별도의 방을 써야 했는지, 왜 가족들이 그를 피했는지.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그가 없는 16년 동안 그들은 그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대형 법무법인에 이미 의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증거도 서류도 모두 아내 쪽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들은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매달 빠짐없이 보냈던 생활비, 아이들 등록금.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국 재산의 80%를 빼앗기고 이혼당했습니다. 남은 돈이라고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전부였죠. 아이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등을 돌렸고 아내는 승리자처럼 웃더군요. 그의 인생 55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 앞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머니에는 담배 한 갑과 라이터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 모아둔 재산, 가족들과의 추억.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엔 그가 일궈낸 것들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실패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것을요.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닭갈비집은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낯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때 고기 사장님으로 불리며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그 거리에서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죠. 월세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엔 소주 몇 병이 전부였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15년 전 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유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맞으세요?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더군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유성이는 제주도의 대형 요식업체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체인점만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요리에 대한 열정,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유성이는 그에게 자신의 회사 임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의 요리 실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부터 직원 교육까지 사장님이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유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고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죠. 사장님, 이제는 사장님을 위해 사세요. 그동안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유성이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월급날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그가 번 돈을 온전히 자신이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젊은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죠. 특히 그가 개발한 새로운 닭갈비 소스는 전국 체인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곁에는 유성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유성이는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닌 그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죠. 사장님,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유성이의 말에 그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복지관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무료 급식소의 음식은 영양가도 부족해 보였고 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문득 그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유성이를 찾아갔죠. 내가 무료 급식소를 하나 열고 싶은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성이는 좋은 생각이에요 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주시 구도심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고기에 든든한 한 끼라고 이름 붙였죠. 처음엔 하루에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직접 개발한 건강식 메뉴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특히 닭갈비 육수로 끓인 된장찌개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그의 음식을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공짜로 먹어도 되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오시게 됐죠. 유성이의 회사에서도 식재료를 지원해주고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오면서 급식소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보람됐던 건 그가 개발한 건강식 메뉴들이 다른 무료 급식소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렴한 재료로도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를 고기 선생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호칭이 자랑스러워졌죠. 밥을 먹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나러 오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가 번 돈으로 가족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그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을 때는 외롭고 불행했는데 낯선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요. 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게 됐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2바퀴 돕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등산까지 다닐 만큼 체력이 좋아졌죠.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리 연구에도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유성이의 회사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젊은 셰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시식회도 하면서 그의 실력이 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건강식 개발에 집중했죠.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음식, 그게 그의 목표였으니까요.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 덕분에 노후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생겼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며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임원 월급에 개발한 레시피에 로열티가 더해져 꽤 괜찮은 수입이 생겼죠. 이번엔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는 그가 하고 싶은 일에 썼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죠. 주말이면 제주도에 오름을 오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즐겁습니다. 정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끔 산에서 만나는 등산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사진 찍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네요. 일출 사진을 찍으러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죠. 물론 가끔 옛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아들들 생일이나 명절 때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무료 급식소의 어르신들,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유성이. 요즘 들어 가장 큰 변화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늙고 초라한 그의 모습이 싫었는데 이제는 주름진 얼굴에서 지혜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후회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요, 후회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아픈 시간들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니까요. 며칠 전 무료 급식소에서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들른 방송국 PD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과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부모님들, 가족을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요. 노후는 인생의 황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65세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그때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죠. 요즘도 가끔 아들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는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삶이 있으니까요. 무료 급식소의 어르신들,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유성이. 이게 바로 그가 찾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둘러 담배는 이제 완전히 끊었고 체중도 많이 감량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남은 인생도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더욱 안정됐습니다. 로열티 수입으로 여유가 생겼고 이제는 돈을 관리하는 법도 알게 됐어요. 특히 노후 자금 관리는 전문가와 상담해가며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족에게 상처받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가득하답니다. 65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 의미 있는 일과 관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뤄야 행복한 노후가 시작된다는 걸요.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그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신 분들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그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연락이 올 때는 반갑게 받되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관계가 자연스러워졌어요. 둘째, 건강 관리는 돈 모으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는 여기에 스트레칭도 추가했는데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식사는 꼭 제 시간에 하시고 과식은 피하세요. 소식하면서 영양가 있게 먹는 게 비결입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처음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을 때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이 그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넷째, 작은 취미 생활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사진 찍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일출을 찍으러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삶의 활력도 생겼어요.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취미가 의외로 많답니다. 다섯째, 경제적 독립은 필수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면 당당할 수 없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연금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임원 월급 외에도 레시피 로열티로 추가 수입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 문제가 작게 느껴지고 삶의 보람도 커집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의 말벗이 되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혼자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스스로를 챙기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씁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아직 그가 못 해본 일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 빈곤층의 73%가 자녀 교육비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우울증이 독거 노인보다 2배 높다는 점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임도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관계와 자기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관리, 의미 있는 관계 맺기, 경제적 독립,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목표와 의미가 있지요. 자녀를 위한 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달리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 달리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